여기 브라질에서 온 한 여성이 화장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이 빨개진 얼굴로 나오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얘기를 들은 브라질 여성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 안젤라라고 해요.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원래 쓰던 포르투갈어 외에도 영어와 일본어 같은 다른 언어도 배웠어요. 그중 무엇보다 일본어에 푹 빠져 있었죠. 일본 문화가 신비롭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고등학생 때부터 일본어 책만 파고들었어요.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연습했다니까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일본 문화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문학이랑 역사책도 읽어봤죠. 잠깐 일본에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어느 날 엄마한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일본어 선생님 되는 것도 좋은데 한국어 선생님은 어떨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엄마 친구 아들이 한국 다녀오더니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대요. 그리고 요즘 한국 경제도 엄청 성장하고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앞으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일본어 공부한 것도 있고 관심도 없던 한국어 공부를 제안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항상 제게 옳은 것만 가르쳐 주시던 엄마 말씀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국에 대해서 파보기로 했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건지, 제 미래를 투자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기사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일본어랑 문장 구조도 비슷해서 쉽게 익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가 배우기 훨씬 쉬운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에 푹 빠져가는 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어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이었죠. 일본어는요, 발음할 수 있는 음절 자체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고작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조차도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한 500개 남짓인 걸 알고 생각보다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적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요, 겨우 24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려 11,000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한국어로는 어떤 소리든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글은 문자를 배우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영어보다 3배가 빠르고 일본어보다 5배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천재이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으로 글 쓸 때도 한글이 확실히 편해요. 한글은 자음 모음만 누르면 알아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어는 음과 뜻을 통해서 작성하고 일일이 변환해야 하거든요. 처음엔 엄마가 하도 한국어를 배우라고 해서 마지못해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어느새 한국어의 과학적인 부분 때문에 푹 빠져버렸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어의 매력을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도 쌓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한국어 문학을 전공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어로 뭘 하게? 취업은 어쩌려고? 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전 꿋꿋이 제 길을 갔어요.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순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로 유명해지기 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저는 제가 한 달 내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어로 친구들과 제잘거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도 곱씹어보고요. 드라마 보면서 대사 외우는 것도 취미가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길거리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으면 신기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국 음식점을 가면 메뉴판에 써 있는 한글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에 빠져버렸죠. 돌이켜보면 한국어를 배운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언어를 익힌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알게 해줬으니까요.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브라질에서 한국어로 뭘 하게? 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대요.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은 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게다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해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학점 관리는 제 필수 목표였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따기 더 쉽거든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고 과제도 성실하게 해나가니까 성적이 쑥쑥 올랐어요. 교수님들도 절 알아봐 주시고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전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될 날만 기다리면서 한국 문화에도 더 깊숙이 빠져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한국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더 생생할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죠.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곳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어요. 그렇게 TV나 핸드폰으로만 접하던 한국을 직접 경험하러 가다니 믿기지 않았죠. 한국에 가면 뭘 해야 할까 리스트에 이것저것 적어놓고 숙소는 고민 끝에 한국의 하숙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직접 느끼면 한국에서 있는 동안 가장 크게 얻어갈 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1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숙집 생활이 힘들면 어쩌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외로우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닥치면 뭐든 하겠지라는 생각을 뒤로 한 채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탄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숙집 앞에 섰는데 왠지 모를 낯설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국의 집은 브라질이랑 정말 달라 보였거든요. 일단 현관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브라질 집은 창문에도 울타리가 있고 현관은 2중 3중으로 잠그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진짜 그 하숙집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던 찰나 제 연락을 받고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짐 옮기는 걸 도와주시면서 수줍게 웃어주시는데 일단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안내해 주신 제 방은 아담하지만 아늑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죠. 처음 와본 나라의 노을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푸근한 제 방을 보니 도둑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밤이 되자 도둑 말고 다른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국인인 제가 하숙집에 머무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왜 받아주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줌마께 여쭤봤죠. 아줌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외국인인데도 저를 받아주셔서 사실 놀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오히려 더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안젤라 걱정했니?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어. 오히려 안젤라 같이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랑 같이 살게 돼서 나도 재밌는걸? 여기 있는 동안에는 맘 편히 지내도 돼. 아줌마의 넉넉한 마음씨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한국인이라면 정이 넘치다 못해 흐른다던데 그런 게 이런 거였나 봐요. 멀리 타국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 깨달았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늦게 혼자 밤거리를 걸어 다녀도 무서울 게 없었죠. 치안이 그만큼 잘 되어 있거든요. 브라질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도 주변에 나를 노리는 사람이 없는지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되고 항상 긴장 상태여야 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거라 마음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곳에서만 지내다가 한국에서 지내려니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치안까지 좋으니 외국인인 제가 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처음 한국 집 구조를 봤을 때 느꼈던 불안함 있죠? 한국에 사는 동안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 하나만 잠그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브라질은 왜 이렇게 살 수 없는지 괜히 서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어느 날은 택배를 처음 시켜봤는데 집 현관 앞에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저씨에게 한마디를 했죠. 아저씨, 거기다 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놓으면 택배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숙집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보고 빵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그러고선 한국에선 문 앞에 택배를 놓아도 절대로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만약 문 앞에 시킨 택배가 없으면 택배 아저씨께서 잘못된 주소로 배달하신 거니 오히려 연락을 해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 제외하곤 절대로 누가 훔쳐갈 일은 없다고 확신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브라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치안이 좋은 한국에서 며칠 살다 보니 아주머니께서 거짓말을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의 치안과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브라질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치안 외에도 교통도 깨끗하고 발달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인터넷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뭘 찾아보기도 편하더라고요. 하숙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가은이라는 대학생인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처음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걸었는데 가은이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안젤라 맞지? 나는 가은이야.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카페 가자. 카페라니. 그 말에 혹해서 바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주말마다 가은이랑 카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카페에 가서 한국 드라마 얘기도 하고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가은이는 한국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은 물론 제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줬어요. 가은이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문장들을 많이 알려줬죠. 안젤라, 요즘 뭐해? 는 한국어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도 하는 거 알지? 진짜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배웠네. 너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어.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가은이랑 있으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농담도 주고받고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도 알려주고 제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브라질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문장을 배운 것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친한 외국인 친구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매일 가은이를 만나는 게 행복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은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벚꽃 구경 가자고 약속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벚꽃을 같이 보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더라? 내가 깜빡 아니겠지? 순간 불안해져서 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가은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벚꽃 보러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라고 했더니 가은이가 우물거리면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에서 그 손 모양은 아주 안 좋은 뜻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욕하고 싶을 때 하는 제스처였죠. 솔직히 가은이가 갑자기 저한테 왜 욕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기분 나쁜 걸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 가은이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가은이와 싸우더라도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은아,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가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가은이는 절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은이의 반응을 보고 제가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은이가 바로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은이가 한 손 모양을 똑같이 따라해서 보여주니 가은이는 더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손 모양으로 저희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가은이가 했던 손 모양은 한국에서는 오케이 사인으로 의미가 통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전 브라질에서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브라질에선 욕을 의미하는 게 한국에선 당연하게 사용하는 제스처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케이 사인이 브라질에서는 욕으로 통한다고 말해주니 가은이도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인데 브라질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가은이한테 괜찮다고 앞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전달했어요. 제가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케이 사인 하나 때문에 둘이서 배꼽을 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느덧 가은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전날부터 너무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국에서는 봄이 되었을 때 하는 대표 꽃놀이가 벚꽃 축제라는 걸 들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봐왔었는데 벚꽃 축제라니
브라질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라 엄청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메이크업을 하고 나들이 가방에 가은이와 먹을 간식도 잔뜩 챙겼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멀리서 가은이가 보이더라고요. 탁 트인 한강공원에 꽃비가 흩날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 그 자체였어요. 분홍색인 듯 흰색인 듯 예쁜 꽃잎들이 머리 위로 하늘하늘 내려오는데 태어나서 본 가장 멋진 풍경이었어요.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만큼 남겨지지 않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신나게 꽃 구경을 하던 중 문득 계속 낯선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쳐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예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가은이에게 말했죠. 놀란 저를 본 가은이도 의아한 눈치로 그 남자를 보더니 못 참겠다고 그 남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가은이가 다칠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인 남자는 어설픈 한국어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선 조금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며 코웃음을 쳤죠. 반면 가은이는 그건 명백한 범죄라며 단호하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자기가 사진을 왜 삭제해야 되냐는 표정으로 가은이를 쳐다보고 있던 중국인은 그냥 가려고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가은이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도착 소식에 중국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한바탕 욕설을 내뱉더니 도망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인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순찰하던 경찰들이 재빠르게 그 중국인을 붙잡아 연행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신고 접수부터 현장 검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경찰이 대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망칠 뻔했지만 가은이 덕분에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됐죠. 가은이도 같은 여자로서 많이 무서웠을 텐데 저를 대신해서 나서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준 한국 경찰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브라질에서 경찰은 믿을 게 못 돼요.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애꿎은 시민들이나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월급이 적다고 파업까지 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치안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적도 있었어요. 부정부패는 또 얼마나 심한지 이런 사람들이 경찰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한국 경찰은 달랐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5분 만에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경찰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브라질에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선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가은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벚꽃 축제에서 중국인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긴 했지만 저는 가은이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걸으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긴장이 풀렸는지 심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근처에 공중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가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당황한 마음에 두리번거려 봤지만 온 화장실을 뒤져도 휴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 그림자조차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휴지를 변기에 버렸죠. 변기가 막힐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가은이에게 돌아가니 찝찝하다는 제 표정을 보면서 웃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공중 화장실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털어놨죠. 그 말을 듣고 가은이는 깔깔 웃더니 저에게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휴지를 변기통에 버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브라질에서는 화장실 수압이 너무 낮아 휴지를 변기에 버리게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휴지를 변기에 버려도 막히지 않고 잘 내려간다니 너무 신기했죠. 솔직히 화장실마저 이렇게 차이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벌써 1년 전 얘기네요. 이제 슬슬 한국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브라질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여태 살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저에게 또 다른 고향 같아요. 브라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리함과 안전함 덕분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슬프게도 다음 달이면 제 한국에서의 생활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네요. 아마 브라질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브라질에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도 지내보고 싶네요.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올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